안녕하십니까? 우째 동양학 경영학술연구소의 이명료입니다. 오늘은 제 책 명리학 고수전의 일부 파트 2의 명리학의 동양학적 배경에서 두 번째 이판인 동양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동양학, 명리학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저희 이 나라에서 내려왔던, 물론 중국에서도 발전했습니다만은 나라였던 주역, 명리, 사주팔자라고 합니다만, 자미두수, 김은둥가 이런 것은 이제 추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고, 물론 이제 주역도 점이 있습니다만은 매화역수, 풍수, 육효, 육임, 특히 이런 것은 이제 점에 되겠습니다. 추명학하고 점학하고는 조금 이제 부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근본은 동양학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풍수도 마찬가지 이 동양학에서 나와 있는 음양오행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풍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추명학도 있고 점학도 있고 이런 많은 분야가 있는 것이 바로 동양학인 그 원류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판인 이제 동양학이라 이런 의미를 붙인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아예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판과 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판은 이판승, 사판은 사판승. 즉 이판승은 돌을 닦는 것이 주고, 사판승은 먹고 사는 실생활에 쓰는 그러한 그 스님들을 그 사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판사판이라고 붙어지면서 그냥 결국은 막 가는 식으로 그냥 방법이 없다 해보자 하는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판이라고 하는 말과 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리, 물론 이기원론도 있고 이기원론도 있습니다만은 이 명리라고 하는 이것을 이판, 그 다음에 사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비즈니스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제반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판 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판은 우리가 도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양학 중에서는 이제 명리학의 이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고 먹고 사는 모든 재반 활동을 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판의 원래 대가는 우리가 고 이병철 삼성 회장님 말씀을 하면은 그분은 사판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판 사판의 대가였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삼성에서는 사판의 대가였으면서도 이판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그 삼성의 면접시험을 볼 때도 그러한 이 주역이나 명리를 하신 그러한 도사 같은 분을 모셔놓고 면접을 봐서 삼성맨을 뽑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고 이병철 회장님이 그래도 이판 사판의 대가라는 그러한 이제 호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판과 사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판 즉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먹고 사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판 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정적으로 이판 사판 그냥 해보자 이렇게 하는 부정적인 말로 써버리는 바람에 좀 격화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동양학 중에 명리입니다만은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지난번에도 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판의 명리학은 사주팔자 학도 부를 수 있고 추명학도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을 추정하는 그런 학문인데, 물론 점학, 주역점도 있고 육효점도 있고 육임점도 있고 매화역수점도 있고 이런 점학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추명학도 우리가 추명하는 데서 많은 그러한 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론, 오행론, 궁론, 궁성론이라고 합니다. 궁론, 성론. 즉 궁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가 근묘화실 이렇게 위치함에 따라서 하는 것을 궁론, 성론은 우리가 육친,
우리가 십신이라고 그러죠. 정제, 편제, 정관, 평관, 그다음 비견, 비겁, 그다음에 정인, 편인, 그다음에 재관, 인식, 식상, 식진, 식상 이렇게 해서 십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합형충 파해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갖는 것도 있고, 십이운성이라고 해서 좌측인묘 진사오미 신수래가 우리 이 천간이 어떻게 그 생장수장을 하느냐, 나와서 성장하고 줄어드는 그러한 과정, 그 다음에 십이신살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도화살, 영화살, 지살, 이런 십이신살, 그 다음에 이제 학 이론에서 오는 헛자론, 없지만 사주팔자는 없지만 합에 의해서 끌어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헛자론, 이런 등등 많은 것을 가지고 추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많은 추명학 중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도 서로 상호 관계, 작용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추명할 수 있는, 이판 세계에서 명을 추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개만 가지고도 사주를 잘 보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다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못 맞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는 이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도, 박사가 되려면 약 10,000시간 정도를 지나야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의미는 혼자서 연구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0시간의 법칙은 하루에 3시간씩 약 10년 정도를 해야 10,000시간이 나옵니다.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의 양도 필요하지만 사실 시간적인 양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학 중에서 이런 추명학이나 이런 점학도 공부 양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몸에 체득이 되고 자기 능력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시간적인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1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흘러가면서 자기 몸에 체득이 되는 그러한 양에 따라서 분이 잘 볼 수 있다, 또 못 볼 수 있다, 아니면 도사다, 아니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0,000시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양, 이 명리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공부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학교 제도, 교육 기관 제도에서 3시간에서 10년을 공부하면은 물론 박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를 이제 취득한다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닙니다. 코스웍도 해야 되고, 또 논문도 써야 되는데, 논문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독창성과 신교성 같은 게 들어가야만이 박사를 주고, 석사는 조금 떨어도 됩니다만은, 그만큼 이러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서 얻어주는 것이 이 판세계에서 추명할 수 있는 명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과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밑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 조선시대에는 잡과라는 게 있었는데, 잡과가 일반 관직에도 나갔습니다. 물론 고위 판정성은 아니지만 잡과 출신으로도 이제 관직에 나가면 몇 가지 써놨습니다. 율사, 법을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판검사, 변호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역사, 이거는 이제 통역사, 우리 같으면 이제 동시 통역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의사, 잘 아시겠지만 병을 치료하는, 고치는 그런 한의사가 되겠고, 술사는 지금 얘기했던 동양학을 공부해서 명리학을 위시한 많은 풍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 현대에 와서 많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분야가 변호사, 판검사, 그다음에 역사, 통역관, 그다음에 한의사, 그다음에 술사는 제일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술사로 가는 것은 왕실에서 귀족 왕가를 보좌하면서 상당히 음성적으로 비밀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런 걸 뭐 이름도 뭐 장명도 여기 뭐 성명학이 물론 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명학도 들어갑니다만은 성명도 이름 없이 그냥 너 그냥 살아라. 개똥이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이름도 없이 살던 그러한 서민들한테 그러한 술사로서의 사주팔자 또는 추명 이런 게 볼 이유가 뭐 거의 없이 그냥 쉽게 못 살면 그냥 사주 팔자대로 살아라. 사주팔자라니 알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식으로만 넘어갔지 그것이 어떤 죄를 형성하거나 어떤 불을 형성하거나 그러한 쪽에는 쓰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대적으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상당히 좋은 그런 술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무시당하고 미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일본이 일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대접을 못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명리학 고수전이라고 하는 책을 물론 이제 동양학 공부 이야기가 첫 번째 책입니다만은 명리학 고수전을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낸 이유는 제가 명리학 동양학의 연구 목적은 물론 당연히 미신이 아니지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학문적인 배경과 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미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 학문적인 것이 그냥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동양학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와 경영이 같지 아니한 것은 경제는 기업과 정보와 가계가 상호 물려 들어가는 그런 것이 경제가 되는 것이고 경영학은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경영학입니다. 그러면은 좀 학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판보다는 사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도 실용적인 거기 때문에 경영을 했던 건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 동양 명리학도 실용적인 명리학, 실용적인 동양을 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문도 되고 컨설팅도 되고 참고도 되고 도움이 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학문으로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흐르면서 몸에 체득이 되고 실제 체득한 그러한 경험도 반드시 연륜과 경험도 필요한 학문이 바로 실용적인 그러한 명리학, 동양학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이 명리학을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고승, 도사 이런 분들이 이러한 동양학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하고 이러한 그 동양 명리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비과학적이면서도 뭔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근데 명리학은 실용적이면서도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학문이고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미신이 아니라 미신과 전혀 거리가 없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종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이 명리학을 한다, 동양을 한다. 물론 동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주역도 의리역처럼 학문적인 그러한 그걸로 할 수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뭐 이 생명을 추명하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 종교인으로서의 또 극락을 추구하고 천당을 추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원래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이러한 명리학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주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단지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동양 쪽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이러한 학문을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판 먹고 사는 어떤 사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명철한 그 두뇌와 이성으로서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내 인생에 자문도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자문해 주려면 좀 더 많은 그 공부와 연륜이 좀 지난 다음에 뭐 해주면 좀 더 나은 그러한 인생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책 오늘 두 번째 이판 사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판인 동양학, 이판인 명리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